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실장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방향을 살짝씩 돌려주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다른 종목들, 개별 종목들의 돈이 좀 돌기 시작을 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뭐 하루 만에 결과로 모든 것들을 추세가 전환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런 흐름들이 나와줬다는 건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일단 좀 강력하게 상승을 만들어준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7월 13일에 추천을 드렸고, 요날이거든요. 요날 추천 이후에 오늘 상한가까지 하면 68%의 상승을 원웨이로 뽑아줬습니다. 잠시 뒤에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기로 하고요. 또 의미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은 대원전선이 있습니다.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날 소개를 했는데 잠깐 매물대를 소화하고 조정 이후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잘 챙겨보셔야 되고, 여기서 끝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내용도 잠시 뒤에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서 넘어갈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많이 준비해놨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잘 시청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날짜가 확인되실 겁니다. 7월 13일 날 SK 이터닉스에 대한 영상입니다. 자,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상승이 나온 다음이 아니라, 자, SK 이터닉스를 보면 보세요. 7월 13일은 상승이 나오기 전이에요. 즉 이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이미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이유들이 명확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영상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여러분들 보기 좋으라고 해놓은 건데 물음표랑 느낌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놨던 거고, 이때 당시에 했던 얘기들을 제가 다시 한번 재생을 해볼 건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생해서 들어보는 건 뭐냐면, 이때 당시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올라간 걸 보고 이런 상한가가 나와가지고 강한 상승이 나온 걸 보면 아래 구간 해석하는 게 너무 쉽다. 근데 이미 올라가 버렸잖아요. 올라간 다음에 하는 해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공부를 하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 올라가기 전에, 이걸 보기 전에 이미 이 당시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종목 안에서 수익 구간을 찾아갈 수 있지 않나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니까요. 복귀하는 의미도 있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짧게만 재생해 볼게요. 건드려줘요. 근데 얘는 여기 수익을 못 내겠죠. 왜?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매물대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매물대를 건드려주고 빼면 물량이 또 나올 것이고요. 그 물량을 받아서 오늘 어때요? 거래대금 4천억입니다. 거래대금 4천억을 들여서 방향을 돌려 세웠죠. 그래서 이런 흐름 이후에 뭐 내일부터 가던 그 다음부터 가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얘가 나왔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종목.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이 자리부터 집중을 하고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요, 얘가 이 상태예요. 그러면 얘가 한 번 더 깨서 여기까지 이탈시켜서 돌아갈지, 아니면 뭐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다가 움직일지,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적이지 않은 움직임들, 거래량도 나오지 않는 이런 구간에서는 뭔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것만 보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러다가 이런 게 나와줬을 때 거래대금 4천억을 발생시키면서 방향을 돌려주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의미냐면요, 얘네들이 요 하락을 만든 건 손절을 받기 위해서였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매물대도 있었고 추격 매수에 들어왔던 개인들의 물량을 손절 받기 위함이고, 언제까지 손절을 받을지 모르고 어디까지 눌러서 손절을 받을지 모르지만 이런 게 나왔다라는 건 이미 이 구간에서 털릴 사람들은 털렸고, 그래서 손절을 다 받아가지고 방향을 돌려 세웠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도 매집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캔들 이후에 쭉쭉쭉 상승을 하다가 앞에 매물대 한번 소화 다시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윗꼬리로 개인들 한번 가둬내고, 오늘 진짜 돌파가 나오면서 거래 대금도 1조 3천억이 발생이 됐죠. 어제부터 해서 얘는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부터 올리면서 매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매도의 물량들은 여기서 준비했던 물량들이 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매집 구간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런 상승을 온전하게 비중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근거가 뚜렷해야 되잖아요. 근거가 뚜렷할수록 우리의 비중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에 대한 건 당연히 세력들이 돈을 썼던 매집 구간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SK 이터닉스 이 안 좋은 시장 상황에서도 계속 버텨주는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 살짝 돌려주면서 강한 상승 파동을 만들었죠. 뭐 내일 팔 물량이 많이 남았다면 갭 두고 좀 더 올라가다가 무너지는 거고, 여기서 오늘 대부분 물량이 정리가 됐다면 뭐 갭 살짝 떴다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이후의 접근은 저는 사실상 뭐 하더라도 비중을 낮게 해서 하는 거고, 이 구간 내에서 큰 비중으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리 앞으로 매일 이런 종목들만 매매를 하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내내요. 자, 그리고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영상을 더 보기보다는 얘는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나와줘야 돼요. 거래도 안 나왔고 신나게 준비하다가 인제 머리 빼꼼 들었죠? 그래서 오늘보다는 얘가 본 상승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도 작지는 않아요. 대략 18%의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작은 상승 구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도 충분히 좋은 수익 자리를 찾아갈 수 있어요. 다만 낮은 평단가에 접근을 했다면 좀 더 여유롭게 그 다음 상승 파동들을 기다려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꼭대기에서 단타를 친다, 그러면 잔파동에도 심리가 많이 흔들릴 겁니다. 나의 심리는요, 결국에 평단가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낮은 구간에서 공략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이런 잔파동들이 여기서 나오는, 그리고 분봉 안에서 나오는 이런 잔파동들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별로 신경이 안 쓰일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이런 구간의 평단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털려 나갈 수도 있겠죠. 이런 데서 평단가 갖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잠깐 잔파동이 나와도 심리가 많이 불안정하겠죠. 그래서 평단이 깡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평단이 깡패다라는 말은 결국에 여러분들이 어제 종가 베팅을 했다 그러면 이런 잔파동들은 얘네들이 큰 물줄기가 위로 향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한 이런 잔파동들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아래에서 다시 잡고 차익 실현하고 다시 잡고 차익 실현하고 이런 매매도 좋은 매매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얘가 가야 될 곳이 여기가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일 뭐 조정이 나왔다가 갈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끝날 종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얘가 준비했던 구간이거든요. 여기는 결국에 얘가 지금 만들어왔던 구간이 여기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끝날까요? 이 거래량에?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내일 여기 매물대에 대해서 뭐 소화를 하고 하루를 쉬었다가 그 다음날에 갈지, 맞고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갈지, 내일 바로 뽑아줄지, 요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얘가 가야 되는 목적지는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매집을 했을 때 얘가 이런 상승을 뽑아냈죠. 근데 거래량 보세요. 그리고 이 구간의 거래량을 잘 봐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상승 구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거래량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종목 두 종목을 리뷰를 좀 해봤는데 이런 시장 상황에서도 이렇게 잘 안 무너지고 잘 준비하는 애들은 오히려 힘이 좀 세다라고 판단을 하고 관찰하는 게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세력의 매집이 확인된 미친 급등임박 준비된 급등주 세 종목을 찾아왔는데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잘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많이 준비해놨으니까요. 영상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보러 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자, 그 전에 잠깐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죠. 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바로 꾸준한 수익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급등이 나올 만한 주식 3가지 종목을 선별해서 공유를 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좀 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실제로 성공 투자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아침마다 제가 어떤 종목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종목들을 보고 있는지까지도 잘 집중해서 설명을 들어주시는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 오늘 날짜 보이시죠? 7월 23일입니다. 그리고 드래그하고 스크롤도 다 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날짜 눌러보면 날짜도 다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업로드된 시간도 보시면 오전 7시 47분 그리고 8시 2분, 8시 3분입니다. 이렇게 장 시작하기 전에 직장인분들도 다 대응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렸고요. 오늘 이렇게 3가지 종목을 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종목은 삼현이었습니다. 삼현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 종목이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어제 로봇주들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던 종목에서 방향을 돌려 세웠고 단기 이평 위로 올려다 놨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3연을 봤고요. 대략 오늘 보면 23%의 수익 구간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이게 제가 코멘트를 따로 소통방에서 드렸었는데 앞에 얘가 내려오던 종목이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던 종목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많은 자리에서는 길게 끌고 가는 매매가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수익 줄 때 빠르게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수익이 나왔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GNC 에너지입니다.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에 터치를 하면서 이 종목 역시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좀 보시면 좋냐면, 제가 얘를 계속 보던 이유가 뭐냐면 이 구간에서 뭐 여기서 팔았다, 그래 팔았다, 오케이, 거래량 터졌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눌렀다가 물음표가 나오고 느낌표가 나왔어요. 물론 느낌표가 여기까지 올라와줬다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느낌표는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얘가 지지선을 이탈시켰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낮은 가격을 공략할 때 여기 공략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그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방향 돌려 세워서 정배열 만들었을 때 공략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얘는 여길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정배열 돌리는 걸 기다렸고, 자, 앞에 있는 매물대까지 건드려주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어제요. 건드려줬죠? 건드려주고 매물 소화하는 흐름까지 확인이 되면서 아침에 뉴스가 나와주면서 좋은 수익권을 가져갈 수 있었던 두 번째 종목 GNC 에너지였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달바글로벌이에요.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이 자리가 느낌표다라고 영상에서 소개를 했었죠. 물음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느낌표가 나왔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어제 영상으로 남겨드렸는데 그거 잠깐 체크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어제 날짜인 7월 22일이 확인되실 겁니다. 그리고 달바 글로벌도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미 영상에서 물음표와 느낌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짧게 잠깐 들어볼게요. 다시 돈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 우리 배웠던 겁니다. 이게 물음표예요. 이게 느낌표겠죠. 그래서 달바글로벌은 화장품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달바글로벌 북미 유럽 유통망 타고 뛴다 그래요. 해외 매출 비중. 그럼 잘 들어보셨죠? 물음표와 느낌표가 나왔고 재료 살아있고, 그래서 오늘 얘가 이제 더 뽑아주면 좋은데 아직은 앞에 매물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잘 처리가 되고 나서 올라간다면 훨씬 더 좋은 움직임이 나와주겠죠. 오늘로서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얘가 오늘 10%의 상승 구간 정도를 만들어 줬는데요. 거래량 보세요. 얘가 오늘 매도하는 거래량이 아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단가에 잘 잡아서 가지고 있는다면 평단가가 낮은 상태에서는 얘를 좀 더 길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끝난 흐름이 아니니까 제가 따로 매도 사인은 잡아 드릴 겁니다. 팔고 싶으신 분들은 파셔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 관점은 좀 더 봐도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종목을 받고 세 종목 모두 100% 확률로 성공을 했습니다. 미리 언급드렸던 종목, 그리고 차트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제가 왜 추천을 했는지 그 부분을 항상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개인 매매하실 때에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 관심 종목 아침에 보내드린 거 잘 따라서 매매하셨으면 뭐 얼마 5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겠죠.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재료가 강력한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 투자하셨다면 충분히 가능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도 매수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 돈을 준다고 해도 발로 차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건데요. 뭐 선택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그리고 혼자 매매하는데 꾸준하게 수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설명을 들었을 땐 알겠는데 매수 타이밍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급등주, 무료 급등주 방에 입장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써있는 것처럼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무료 급등주 방이고요. 신청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이렇게 링크를 하나 남겨놨어요. 그래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로 가서 보시게 되면 저런 링크가 나오게 되고, 저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민실장 전문가 유튜브 채널 구독자입니다. 구독자만 참여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100% 무료 급등주방 참여 신청
체크하시면 되시고, 검색식을 받아서 나도 좀 사용해보고 싶다. 제가 실제로 직접 쓰는 검색식이에요. 당일 주도주 검색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체크하시면 되고, 여기도 투자 설명회 참여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일정이나 계획은 없지만 혹시 하게 된다면 참여가 가능하신지 그 여부니까요. 그거 체크 원하시는 내용에 맞게끔 체크를 하시고 배출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 여기서 써있지만 당연히 구독,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7월 23일 세력의 매집이 확인된 미친 급등 임박 준비된 급등주 3종목을 볼 건데요.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금호타이어입니다.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 호남 반도체 관련해서 반짝 상승을 좀 만들어줬었어요, 이 구간에서. 근데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볼 텐데요. 우선 이 아래쪽에서 받아온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 올라온 흐름으로 좀 보여지죠. 여기 노란 박스 쳐져 있는 구간. 이 친구도 상한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갭 상승 이후에 폭락. 분 차트를 좀 봐야 되는데요. 보세요. 상한가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갭 상승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팔 시간이 없어 보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 갭 상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뻥호가예요. 여기까지가 거래량이 없는 뻥호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일봉상에서 이 구간은 이게 거래가 되지 않은 구간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서만 거래가 돼서 그 이후에 차익 실현을 하러 다시 한번 상한가로 모습을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이 구간에서 역시 보시면 어때요? 매도하러 올린 게 아니라 지네가 말아 올렸죠. 지네가 말아 올리면서 상을 들어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뒤에서 이제 팔겠다라는 의도로 좀 보여져서 다음날 이날 매매를 했습니다. 이날 매매를 하고 그 다음날 이제 매도하러 가나 보다 하고 보고 있었는데 어때요? 매도가 안 나가요. 물론 내리면서 팔아도 되는 자리기는 합니다만 굳이 그럴 이유가 없어 보였는데 그렇게 쭉 폭락을 만듭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게 바닥 구간까지 왔잖아요, 얘가. 근데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얘가? 아니, 여기서 만약에 다 팔아 먹었다면, 내리면서 팔았든 뭐 올리면서 팔았든 내리면서 팔았든 다 팔았다면 줄줄이 하락을 나와야 됩니다. 줄줄이 하락을 해야 되죠. 그런데 얘가 여기서 방향을 돌리면서 이평을 잡아주기 시작을 해요. 수렴을 만들고 있죠. 수렴을 만드는 이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돈이 찍히고요. 방향 돌릴 때 돈 들어왔죠. 여기서도 방향을 돌리면서 매물 소화하는데 돈 또 썼고요. 또 투매. 그리고 앞에 있는 매물대까지 또 돈을 썼습니다, 오늘. 그리고 나서 지금 버텨주고 있어요, 여기서. 그전에는 돈 쓰고 투매 만들고 돈 쓰고 투매 만들고 그랬던 애가 오늘은 돈 쓰고 옆으로 지금 이격을 좀 잡아주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당연히 집중을 해서 봐야겠죠. 그리고 문제는 이제 그리고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내용은 일단 여기는 팔았다고 치자고요. 떨어지는 걸 다시 받아서 여기서 새롭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얘네들이 지금 당장에는 여기를 막 돌파해서 넘어갈 거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요. 우리가 이 안에서 수익 구간을 찾아가는 것을 좀 목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구간이라고 해서 여러분 작은 구간이 아니거든요.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 정도 되는 구간인데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비중 베팅을 해가지고 한 10% 정도만 수익을 낸다라고 해도 충분히 수익을 잘 챙겨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파동은 이거예요. 여기서 왜 끝난 자리에서 왜 끝나지 않고 돈이 들어오면서 방향을 돌려 세우고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얼마 전에 배웠던 이동평균선은 왜 수렴을 하고 있으며 오늘은 왜 정배열에다가 올려다 놨는가. 자, 여기서도 깼다가 방향 돌려서 수렴 이후에 정배열 구간 만들어 놓고 슈팅이 나가죠. 그래서 슈팅은 수렴 정배열 구간에서 나오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제가 강의 영상을 하나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금호타이어 역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흐름을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이해가 된다. 다만 어디서 사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소통방에 입장을 해 놓으시면 제가 실시간 알람 사인을 통해서 매수가와 매도가 잡아서 우리 같이 매매해서 수익 내고 나올 거니까요. 혼자 매매하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소통방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금호타이어 봤고요. 두 번째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이 종목도 눌림을 공략하는 자리인데요. 자, 보세요. 점상을 두 방을 갔어요.
그리고 갭 상승하고 뭐 팔아먹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여기 위에서만 팔면 되니까 거래가 나왔잖아요. 위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을 매매할 때는 뭐 이 정도 구간을 노려보는 거가 지금 여기 상태에서는 가장 괜찮아 보이는 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매매 일지도 여기서 한번 올려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자리들 파는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할 수 있었던 이런 자리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서 보시라고 매매 일지도 같이 첨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팔았겠죠, 이날. 그 다음에 내려와요. 쭉쭉 무너지다가 얘도 보시면 어때요? 얘도 보시면 그냥 떨어져서 다 팔았으면, 거래가 실렸던 날 다 팔았으면 그냥 무너져야 되는 흐름인데 지금 이동평균선을 쭉 옆으로 수렴시키면서 어때요? 얘도 돈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얘는 좀 더 명확합니다. 자, 여기서 방향을 돌리는데 돈이 한번 들어와요. 물 여기서 한번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투매를 만듭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 같이. 얘가 여기서 돈을 썼어요. 갭 띄우면서 돈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는 개미들한테 넘어간 자리가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여기서 받아가지고 넘길 수 있다고 칠게요. 그럼 넘겼어요. 그래서 투매가 나왔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게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랑 이게 나와요. 돈을 쓴 자리가.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누가 받았구나. 여기서 누가 매집을 했구나. 이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 이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매집이 아니라면 이게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는 뭐예요? 앞에 매물대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매물 한번 받아온 다음에 또 돈이 들어와서 매물대 소화를 또 해요. 그리고 나서 또 지지선 이탈시켰다가 다시 방향을 돌려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평선 보세요. 이평선을 장기 이평을 쭉 끌어내려서 방향을 턴을 시켜놨고요. 단기 이평은 그 위로 올려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이 여러분들 얼마나 인위적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자, 인위적인 걸 왜 알아야 되냐면, 인위적이라는 건 누가 주가를 관리 중이라는 거고, 누가 관리하고 있다는 건 누군가 계속 돈을 쓰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누군가 돈을 쓰고 있다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걸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 구간까지는 너네가 밑에서 준비해서 해 먹었어. 오케이, 여기는 안 봐. 여기서 새롭게 들어온 돈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평균선 수렴시켜 놨고 중간중간에 돈은 계속 들어왔는데 세력들이 돈을 벌어가는 매도 파동은 나오지 않았다. 매도 파동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매도한 구간이 없다라는 거죠. 이 구간 안에서 돈을 열심히 쓰면서 매집을 하고 있고, 앞에는 강한 매물대가 있으니까 우리도 이 안에서 일단은 얘가 이걸 받아서 갈지 여기까지만 파동이 나오고 죽을지는 지금 몰라요. 근데 확정적인 건 뭐예요? 이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 있고 매집한 구간이 있으면 여기를 받아서 가더라도 찌르고 뺄 거고요. 여기서 죽더라도 터치하고 죽을 거예요. 이 구간 어디를. 그러면 우리가 확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수익 구간이 있죠. 이 구간이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대략 여기서부터 보면 여기까지가 42%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먹으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매집 구간에,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쓰는 것들을 확인을 했으니 여기서 나오는 파동 정도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매물대 때문에 한 방에 막 치고 올라가는 건 0%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되게 낮은 확률이잖아요. 여기서 막 치고 가는 건. 그거를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일단 이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비중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이런 수익 구간들이 많이 나와요. 개인들은 사실 이런 자리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뭐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에나 관심을 좀 갖고 그런 거지, 이렇게 역배열로 꺾인 종목에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매집 파동을 알고 있고, 얘가 여기서 갑자기 막 장대 양봉을 세우면요, 거기선 개미들이 또 달려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개미들한테 물량이 넘어가는 타이밍에 우리도 치고 빠지는 매매가 또 가능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종목으로는 데이터 솔루션을 봤고요. 이 종목은 대략적으로 이 30분 봉상 지금 122평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올라서는 타이밍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데이터 솔루션을 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GS건설이에요. GS건설은 오늘 모습을 좀 드러냈는데요.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죠. 쭉 해먹는 자리가 있었어요. 이 자리가 뭐예요? 밑에서 준비를 해서 올리면서 세력들이 매도를 하는 흐름이죠. 끝났다고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물음표가 나옵니다. 이 물음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때 당시에 보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얘가 세력들이 여기서 떠난 자리예요. 자, 그리고 나서 쭉쭉쭉 주가는 하락을 합니다. 그러다가 얘네들이 뭐 여기 한 4일 정도 손절을 받아서 4일 정도 매집을 해서 여기다 팔아먹었을 수 있죠. 거래량 막 3,100억씩 나오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음표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지? 4일 매집하고 단타 치고 떠나는 건가? 아니면 앞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방향을 돌려준 건가? 돈을 써서. 그걸 모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물음표인 거예요. 자, 물음표 다음에 느낌표를 기다리라 그랬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얘가, 자, 잘 보세요. 얘가 결국에는 앞에 있는 매물을 받아오기 위한, 그러니까 추세 전환을 위한 돈을 쓴 자리인지 아니면 매도의 자리인지 확인을 시켜주는 게 결국엔 느낌표거든요. 아, 잘 모르겠어, 여기는. 근데 뭔지 확인을 시켜주는 캔들이 뭐냐면 결국엔 무너지죠? 그러다가 이런 캔들들이 나와주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돈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물음표인 거고 요 구간이 느낌표 구간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모습을 드러냈죠. 앞에 매물대까지 건드려줬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결국엔 여길 준비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준비되어 있던 물량이 나가줘야 되는데 거래가 오늘 얼마 안 나왔어요. 이때 거래가 많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작아 보이죠, 거래량. 그래도 1,900억, 1,300억 막 이래요. 1,100억, 1,100억, 650억, 1,300억 막 이 정도의 큰 거래 대금이 발생됐던 구간이거든요. 근데 그런 물량이 나가기에 오늘 2,600억이라는 거래 대금은 이 금액이 액수가 작다 이게 아니라 여기에 비해서 적다라는 거예요. 오늘 거래량이. 근데 모습은 드러냈어요. 물론 앞에 매물대를 찌르고 조정이 나왔다가 갈 수는 있겠지만 얘가 내일부터 바로 움직여도 이상한 건 아니겠죠. 그러면 내일 바로 움직인다면 당일 매매가 되는 거죠. 당일 우리가 타점을 잡아서 당일 매매. 그리고 얘가 찌르고 매물대를 찌르고 뺀다. 그러면 스윙이 되겠죠. 어쨌든 얘는 아직 돈을 버는 구간이 안 나왔고 돈을 벌러 가야 되는데 낮은 자리를 주면 스윙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내일부터 바로 치고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당일 매매로 접근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이론상으로는 간단한데 이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침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내일 만약에 얘가 내일 간대요. 그럼 아침에 체크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체크 포인트들은 실전 매매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서 제가 오늘 소통방 저녁에 소통방에다가 자세하게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짧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거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아침에 그 내용을 중점으로 모니터링을 해보신다면 얘가 오늘 뭘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지 어떤 움직임인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체크 포인트에 맞지 않는다면 갭 띄우거나 올라갔다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잘 체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일 만약에 갭을 띄웠어요. 그리고 나서 막 움직일 것 같아. 그래서 막 샀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돌아가는 흐름이면 여러분 제일 꼭대기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투 잡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는 자리죠. 다만 얘가 내일 가는 날이라면 저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할 줄 아셔야 되고 그런 내용들을 제가 오늘 저녁에 그 전자책에 있는 내용을 소통방에다가 교육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아침에 종목을 어떤 종목을 딱 체크했을 때 오늘 가도 되는 자리라면 그 부분들이 체크가 되면 거기서는 매매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조건값들 오늘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소통방 입장 신청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입장 신청해 두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종목을 봤습니다. 이 두 종목은 눌림을 공략하는 자리였고요. 눌림 매매라는 건 결국에 개인들이 다 털려 나가고 개인들이 관심이 없는 자리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개인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이런 자리들에선 눌림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술적인 반등은 나옵니다만 우리는 기술적인 반등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죠. 이런 자리들이 눌림 매매가 되는 그 조건값들이 있거든요. 눌림 매매는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개인들 털어내고 지지선도 이탈시키는 그런 흐름들에서 보통 진행이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야 낮은 단가를 가져갈 수 있고 개미들이 많이 털려나왔기 때문에 좀 더 퓨어해진 상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매매 방법이 있지만 제가 설명하는 여러 가지 매매 방법들 중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먼저 마스터를 해보세요. 잠깐 이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이제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고 상한가 매매 기법 배우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 코스모 로보틱스를 보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얘가 상한가 두 방 점상으로 갔어요. 거래가 아예 없었습니다. 일봉으로 보더라도
어때요? 어제까지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없죠. 상한가 두 방을 가는 동안 매도가 아예 안 됐단 말이에요. 매도 구간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은 내리면서도 팔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점상을 상한가를 두 방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 게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오늘 음봉이잖아요. 갭상승 음봉이잖아요.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 매매하려면 어디서 해야겠어요? 아래 꼬리 잡아야겠죠. 이 반등이 그래도 16%짜리예요. 근데 얘는 매도한 구간이 없었어요. 근데 아래 꼬리를 줬어?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한가 매매기법 배운 사람들은 아실 텐데 물론 최저점을 잡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돌아 나오는 구간에서 진입을 하면 돼요. 이런 데나 이런 데. 여기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이런 종목들은 수익 구간이 이런 데서 잡았다고 하더라도 대략 7%부터 12%까지 수익 구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매매가 진행이 됩니다. 매매가 되는데 결국에 이렇게 돌아 나오는 흐름 얘네들은 오늘 거래량을 발생시켜야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는 동안에는 개미들이 안 달려들 테니까 그리고 방향을 돌려서 이런 상한가가 돌파될 때 개미들 달려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매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짧은 단타를 같이 진행을 하는 거고 이평선 이탈했으니까 전량 매도로 대응을 한 건데 이런 수익 구간도 거의 뭐 공짜 자리예요. 여러분들 이런 게. 왜냐? 얘는 매도하는 구간이 없었거든.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 매도 구간이 없었어요. 어쨌든 여기서 그냥 이대로 죽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상한가 매매기법 때 제가 자세히 상한가 전자책에 보시면 상한가 매매기법 나와 있는데 거기에 안에 굉장히 자세히 다뤘던 내용이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난이도가 쉬운 매매예요. 이런 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눌림 매매가 됐던 뭐 일봉상 눌림 매매가 됐던 분봉상 눌림 매매가 됐던 여러분들이 하나를 먼저 자기 걸로 만든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다음 거 이렇게 단계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적성에 맞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막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러다 보면 막 머릿속에서 짬뽕 돼가지고 이 조건값들이 막 헷갈려가지고 하나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를 먼저 내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두 가지, 그 다음 세 가지 이렇게 뻗어나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뭐 잡소리가 좀 많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다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는 얘기들이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거래량을 발생을 시켜야 됩니다. 얘는. 왜냐? 팔러 올라왔기 때문에 매도하러 올라왔기 때문에 내리면서 판 거예요. 결국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